민주당은 부정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처리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은 6개월, 7개월 내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해서 또 위정교사 재판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지만 지금 이제 고법에서 지금 이제 곧 재판부 배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위정 어떤 그 교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의 신청도 거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네.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정의 자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성 씨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위정 교사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1심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할 재판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항소심에서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서 이런 어떤 사법 어떤 처리 어떤 시한 내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총공세를 지금 가하고 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탄핵이 됐을 경우에 가장 지금 현재 그 시간이 딜레이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현재 그렇죠.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빨리 처리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2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하고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이제 원래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지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어제 법원이 또 신문 광고를 냈어요. 신문 광고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 곧바로 똑바로라는 광고입니다. 지연됨 없이 곧바로 치우침 없이 똑바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보도에 따르면은 법원 관계자가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도 봤을 때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안 지켜져서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또 많은 국민들의 또 그 불편함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법률 관계가 그 소송 등으로 인해서 확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권리를 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떤 불편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모든 국민의 헌법상 어떤 권리로서 지극히 당연한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저는 표현을 한 네.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현재 두려운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 또 이제 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까지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때까지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만 아는 국가기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에게 좀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지금 있죠. 그리고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인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까지 지금 이제 바꿔서까지도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이렇게 지금 탄핵이 지금 남발돼서 지금 이제 부처 그리고 부처를 넘어서 지금 국정 마비까지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탄핵은 명백히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진숙 박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시켰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취임 하루 만에 어떤 헌법상 정한 어떤 탄핵의 사유, 즉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지 어떤 탄핵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데 이런 어떤 탄핵의 어떤 남발은 정말 이거야말로 헌법 기관을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어떤 국헌 문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어떤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내란죄로 지금 고발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탄핵 그 남발에 대해서도 저는 엄정한 정치적 역사적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수사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군 장성들이 인터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장시간 또 진술을 하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각자 주장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그 우리 이동재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실망스러운 게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군은 참 이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였고 특히 그 군 중에서도 가장 어떤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전사를 이끌고 있는 사령관이 가가지고 그것도 국회 그 상임위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에게 가서 유튜브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참 대한민국의 가장 그 정예병을 이끌고 있는 특전사령관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일단은 싫다는 어떤 보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지금 이제 녹취 파일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녹취 파일이 나와서 그 단장이 이제 난 실탄 안 들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입증이 된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마치 뭐 그 사전에 뭐 훈련을 한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어떤 대테러 어떤 진압 어떤 훈련이었고 그리고 지금 밝혀졌듯이 그 보통 어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일사불란하게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사실은 이제 많은 군 병력이 이제 그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0 몇십 명의 군 병력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군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군이 한참 후에나 투입될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그것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좀 되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 특전사령관이 가서 본인이 하게 이 불똥이 떨어질까봐 좀 겁나서 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별적인 의원들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특전사령관으로서 저는 너무너무 참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원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으면은 이게 상부 허가 없이 인터뷰도 못 하게 돼 있고 언론에도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갔다. 그래서 가서 또 장군이 또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관련자들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뭐 내란죄라는 거를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정치인 체포 시도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인데 관련자들 이야기가 좀 상당히 엇갈립니다. 일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아까 이제 유튜브에 출연했던 그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들끼리도 또 얘기가 엇갈리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이제 증언이 좀 엇갈립니다.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 지시를 폭로를 했어요. 이분이 폭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지시를 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또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국정원 관계자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피해가 걱정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좀 달려가서 좀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안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고자질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국인데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그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개별 어떤 말을 듣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는 보는 것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금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의 어떤 체포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홍장원 차장의 어떤 피셜이다. 네. 가짜 뉴스까지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체포조 동원은 저는 없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홍 차장은 대통령에게 싹 다 정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구체적인 명단은 여민영 그 방첩 사령관한테 보도를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첫 번째로 대통령이 굳이 뭐 그런 어떤 지시를 내려가면은 왜 홍 차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조태용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홍 차장은 국내 파트가 아니라 대공 파트 맞아요. 담당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 홍 차장에게 저는 그렇게 싹 다 정리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정치인을 뭐 체포하라 그런 어떤 의미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홍 차장에게 싹 다 정리해라는 그 말이 맞다면 오히려 홍 차장의 대공 파트인 지금 현재 뭐 구속 뭐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어떤 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북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맥상으로 이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방첩 사령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민영 또 사령관도 부정은 했지만 국정원은 그런 어떤 정치인을 체포할 어떤 권한과 그리고 인력도 없는데 여민영 사령관이 방첩 사령관이 계엄 어떤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인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첩 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굳이 그런 권한과 인원도 없는 국정원 차장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고 또 홍 차장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도 그 이제 박지원 의원과 했던 뭐 친분이라든지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조태용 원장이 사표를 내려가지고 사표를 지금 이제 네.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현재 어떤 그런 어떤 개인 신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홍 차장의 있던 체포조 운운은 저는 이제 말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홍 차장도 그 김병기 예. 정보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정보위가 상임위에 구성해서 오락하니까 그때 또 안 와요. 예. 왜? 그때는 와서 그때 이야기하면 이제 또 위정했던 가능성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홍 차장이 지금 이제 앞뒤 말이 지금 다르다고 지금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홍장원 차장이 참고로 지난해 국정원의 횡령 논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알력 다툼이 상당히 있었는데 당시에도 좀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홍 차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동훈 또 대표도 그 신뢰하는 어떤 네. 그런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또 체포적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같은 혹시 남양홍 씨한테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죠. 우리 아유, 홍수 중에 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잠깐 제가 우울한 상황에서도 위트 잠깐 해봤습니다. 웃으면서 살아야죠. 예, 근데 참고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서로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도 알력이 있었다는 게 이미 보도로도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국정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체포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홍 차장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인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방첩 사령관이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홍 차장에게 그 명단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게 앞뒤로 보면은 저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어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군인들도 이렇게 입장에 제각기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군인에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 최근 이 사건으로 등장한 고위급 군인들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요, 방첩사 고위 지휘관의 뭐 제보다 이러면서 보도가 나왔는데 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챙기라고 이제 여인영 사령관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에서 서버를 촬영하는 그런 장면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또 진입 사실은 인정은 하면서도 자료 반출은 또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도 이런 어떤 그 단발성 뉴스가 뭐 네. 내부 제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쏟아질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제보에 대해서 좀 더 진위 여부를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언론이 거의 뭐 경쟁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더 지금 악화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확하게 좀 팩트를 좀 그 저희 같은 사람 특히 국민의힘에서 좀 따지고 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언론에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걸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많이 위축돼 있죠. 예, 많이 위축돼 네. 있고 아니 그 현역 의원들 한 사람 지금 이제 뭐 방송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위축된 상황이고 그 뭐 보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테러 비슷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은 각 그 지역구 사무실마다 뭐 막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죠. 예. 막 그 또 당원들을 동원해서 막 그 각 지역마다 또 지금 현재 뭐 집회 시위를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이게 그런 어떤 행동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밀리고 있다.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그 여론에 뺏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큰일이죠. 네. 그나저나 민주당이 일일이 수사 지침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수사 행정 당국을 지휘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최고 짜증나는 게 이재명 대표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네. 그리고 뭐 김민석, 박찬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뭐 수사를 지휘하듯이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참 걱정스러운 상황은 정권이 뺏기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경쟁적으로 좀 수사에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근데 지금 뭐 막 뭐 정말 그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 진도가 지금 너무 빨리 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 예를 들면 지난주 며칠 전에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죄 수개하면서 막 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을 뭐 내란 가담자 내지는 공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민주당은 억울하고 정치 검찰에서 지금 이제 탄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내란죄 되지도 않는다고도 보지만 내란죄가 설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그것이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마냥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너무 지금 앞뒤가 다르다. 자기 이재명 대표 건은 1심에서 확정돼도 억울하다. 정치검찰 공격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막말을 막 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박테리아성 뭐 열병으로 알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분 잊으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막말의 달인이다. 네. 그런 어떤 막말 어떤 본능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봉인이 해제돼서 지금 막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좀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해야 된다.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한덕수 총리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아예 수사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여당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어제 비상의총하고 중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론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결론이 좀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명확한 지금 예. 결론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탄핵을 지난 주말 봉쇄를 했지만 언제까지 일단은 탄핵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제 꼼수로 회기를 지금 쪼개 가지고 그렇죠. 매주마다 지금 탄핵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언제까지 표결 참여를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질서 있는 어떤 퇴진의 어떤 방법론을 두고서도 네. 아직까지 좀 지금 의견 통일이 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의견 통일이 되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은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 대통령의 퇴진했던 것을 뭐 어떤 개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뭐 개헌 이전에 뭐 자진 어느 시점에서 자진 하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방법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방향은 일단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불행이 지름에 탄핵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물러나는 시점도 최대한 이재명 대표 어떤 그 사업 어떤 처리는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벌어야 된다. 이런 면은 뭐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4일에 2차 탄핵안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야권이 14일에 2차 탄핵안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를 정할지 아니면 표결에 지난번처럼 대부분의 의원들이 불참을 했잖아요. 불참할지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12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원내대표가 뽑히는 따라서 이제 원내 지도부 구성이 되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지휘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제 표결 참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내 지도부가 결정이 되는 따라 가지고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 표결에 뭐 당론을 거스르고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 엄청난 지금 비판 지금 여론이 지금 네.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또 의원들은 또 참여를 안 했다는 그런 또 압박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또 의총에서의 또 장시간 또 경론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도 뭐 친윤계, 친한계 또 나눠 갖고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누가 되느냐 또 네. 선출 방식도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뭐 합의 추대하느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지금 결정되지 않는데 지금 당의 지배적인 어떤 생각은 이번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시국인 만큼 네. 좀 경험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원내대표를 하신 권성동 의원을 좀 추대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좀 보도도 됐더라고요. 예. 이제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데 네. 좀 친한계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어떤 비상시국에 선거로 좀 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추대 형식으로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세요. 예, 국민들은 사실 불안하죠. 성실히 사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다시 짧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은.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엄으로 놀라셨고 그것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좀 냉정을 찾아야 된다. 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태가 어떤 국가적인 불행을 갖고 올 것인지 많은 어떤 국민들 간의 어떤 갈등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의 어떤 역사를 반추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적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만은 좀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떤 공세가 앞으로도 더 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많이 좀 화이팅이 좀 필요하고 우리 우파 진영의 어떤 국민들도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어차피 예정된 탄핵이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이슈로 좀 빨라졌을 뿐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 우파 진영의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민주당의 어떤 가짜 허위 뉴스에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여론 싸움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댓글창에도 좀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한다는 그런 어떤 걸도 좀 참여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우파 보수에서 좀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 특히 우리 매일신문의 이런 유튜브 채널에도 좀 더 좀 결집을 좀 해서 우리 어떤 여론전에서 지금 밀리지 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